그리하여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던 수호씨. 아, 맛있겠네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추석 명절이 다가왔는데 일을 도와드린다고 일찌감치 내려와 놓고 누워만 있었던 것이 못내 미안한 데다 명절 맞을 준비에 분주한 어머니를 그저 바라만 볼 수는 없는 법. 언니,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어? 아이, 그러면 점심 때 먹을 생선이나 좀 구워라. 응? 오케이. 그런데 이미 주방은 명절 음식들로 발 디딜 틈도 없는 상황 때문에 수호씨 조카 타로와 함께 마루에서 조기를 굽기로 하는데 33이 되도록 해본 요리라고는 계란 프라이와 라면이 전부였던 수호씨. 조기를 구우라는 말에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듬뿍 두르는데 어째 조카가 더 믿음직스러워요. 뜨거워. 조기를 넣자 사방으로 튀는 기름. 조기를 굽는 동안 마룻바닥이 온통 기름으로 뒤덮일 지경이 되고 굽는 속도도 영 더디기만 한데 이러다간 또 어머니에게 일거리만 만들어드리는 것이 아닐까 걱정된 수호씨.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주방 찬장을 전부 뒤져보는데 이때 수호씨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석쇠. 와우. 그렇게 조기 한 마리를 석쇠에 턱 올려놓고 야심차게 조기를 굽는데 기름 없이 굽는 거죠, 지금? 쪼기 좋아, 쪼기 좋아, 쪼기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제 기름 튈 염려 없이 노릇노릇 잘 구워진 조기. 어우, 좋아요. 잘하는데요? 실력이 완전 늦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석쇠에 조기의 살점이 죄다 들러붙은 것이 문제. 이 뭐야 이거? 잘한 게 아니었군요. 이것도 안 되겠네. 조기 한 마리 굽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던 수호씨. 그런데 이때 수호씨와 타로의 머리에 스친 기발한 생각이 있었으니 뭘까요? 잠시 후 저는 좀 너무 많은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주방에서 흔히 쓰는 무언가를 이용해 석쇠 위에 조기를 구웠고 덕분에 조기를 굽는 속도도 한결 빨라졌을 뿐더러 살점 하나 떨어지지 않게 여러 마리의 조기를 구워낼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순간 결국 삽시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린 집안.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는데 자칫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폭발사고. 이것은 수호씨와 조카 타로가 석쇠에 조기를 좀 더 빨리 굽고 또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 주방에서 흔히 쓰는 그 무엇을 사용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가져온 이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또 백수호 씨 조기 굽다가 사고 쳤습니다. 부탄가스 폭발 사고를 일으킨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한숙준 아나운서. 이번엔 함정은 뭔가요? 이번 문제의 함정은 바로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래요? 네. 올리브 기름이요? 그렇죠. 올리브 기름으로 요리를 할 경우에 잘못하면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끓는 데도 다르고. 예. 그 부분이 이번 문제의 함정입니다. 그럼 다른 거 생각하면 함정 아니네요? 그렇죠. 저 다른 겁니다, 저. 네, 저 다른 거 한번. 우리가 그 백수호 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일단 많이는 구워야겠고 프라이팬 같은 건 굉장히 좁고 석쇠는 눌러붙고 그래서 주방에 있는 널쩍한 거를 가지고 옵니다. 쟁반 같은 거 있잖아요, 쟁반. 쟁반 옆에 기다란 거 있잖아요. 예? 정신을 안 잘해주네. 예. 정답입니다. 네, 기다란. 정답이라고요? 이거 이거 당신이 평가해요, 그거를? 아, 그렇습니까? 아니, 말씀 잘하셔야 돼요. 뭐 알겠습니다. 플라스틱인지 아니면 뭐 쇠, 아, 플라스틱은 아니고 쇠죠. 철판인지. 그 고기 굽는 철판. 네. 그 고기 굽는 철판이 이렇게 넓게 길잖아요. 맞아요. 이게 거의 영역이 이렇게 보면은 그 가스 있는 데까지 이렇게 기다랗게 맞아.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열이 가열이 돼서 가스통까지 가열이 돼서 그게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강현 씨가 이야. 정답을 하나 맞히네요. 아. 참, 저 양반께서 평가자. 평가를.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고기 굽는 철판에다가
조기를 구웠다. 전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문제 낼 때 잘 들어야죠. 문제 출제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석쇠에다가 뭔가를 이용해서 구웠다고 그랬죠. 근데 뭔 쟁반 얘기라고 있어요. 언제 집중력. 같은 식구인 게 창피해 저런 사람. 여러분 석쇠에 무언가를 이용했습니다. 뭐겠어요? 알루미늄 호일이죠. 안 달라붙고 석쇠의 그 넓은 양을 이렇게 길게 잘라서 맞네요. 예. 정답!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했다. 아유 창피해 저 친구. 야, 나 이거 알루미늄 생각도 못해. 녹화 끝나면 아는 척하지 마 이 사람들아. 문제는 똑바로 듣고 얘기를 해야지. 쇠쟁반이 왜 나와 쇠쟁반이. 정답! 고마 들어오자. 자, 구체적으로. 네, 서경석 씨 재질입니까? 크기입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쉽게 함께 작용하는 건데. 정답은 크기죠, 크기. 넓게, 알루미늄은 넓게 해서 그 부탄가스 바로 윗부분까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작용을 해서 폭발했다. 박수의 의미가 보여. 아니 지금 저희가 이 정답 근처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정답은 그냥 간단하게 모든 게 합쳐져서 알루미늄 호일을 썼잖아요. 그 재질보다도 그 특성상 그 열이 방출이 안 되고 거기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지다 보니까 열 방출이 안 돼서 그 열기가 고스란히 그 가까이에 있는 부탄가스에 전달이 되면서 그 열기 때문에 부탄가스가 빵 하고 폭발하게 된 거죠. 아까 서경석 씨가 얘기한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이게 정말 위기 탈출 넘버 1.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조기를 굽던 수호 씨와 타로. 뜨거워. 하지만 프라이팬에 두른 기름이 자꾸 튀었고, 그래서 발견한 것이 바로 석쇠. 그런데 이번엔 조기의 살점이 석쇠에 들러붙어 난처했던 수호 씨. 때문에 주방에서 흔히 쓰이는 호일을 석쇠의 앞뒤로 감아 쓴 것이 문제의 원인. 주방에서 흔히 쓰이는 알루미늄 호일은 겉보기에도 그렇듯이 실제 빛과 열을 막아주고 반사하는 열 반사율이 매우 크다는 사실. 수호 씨가 사용한 석쇠는 부탄가스 연료통을 덮을 만큼 큰 크기도 아니었는데, 그렇다면 석쇠 위에 호일을 감아 조기를 구웠던 것이 어째서 폭발사고로 이어진 걸까요?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탄가스 폭발을 막기 위해선 가스레인지가 내뿜는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만약 석쇠에 알루미늄 호일을 두른 채 가열하게 되면 가스레인지가 내뿜는 열기를 호일이 다시 가스레인지 쪽으로 반사하게 되고, 때문에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복사열과 더불어 알루미늄 호일이 반사하는 열기까지 계속 더해진다는 사실. 결국 과도하게 열을 받게 된 가스통은 점차 내부 압력이 높아지고 심지어 꺼지게 되는 것. 이처럼 휴대용 가스레인지 폭발 사고는 부탄가스의 과열이 원인으로 위험하네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알고 있는 커다란 불판의 사용으로 인한 부탄가스 폭발도 이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좋은 줄 알고. 저도 저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엔 부탄가스의 연료통을 완전히 덮지 않는 커다란 불판을 가열해봤는데요. 서서히 열을 받기 시작하더니 30분이 지나자 결국 30분 고작 30분. 이렇듯 가스통을 완전히 덮지 않아도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나오는 곳보다 넓은 불판을 사용할 경우 복사열이 빠져나갈 틈이 적어 폭발하기 쉬운 것.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욱이 열이 쉽게 식지 않는 돌이나 두꺼운 소재의 커다란 불판을 사용하게 되면 심지어 가스레인지에 불을 끄고 안전 내부까지 내린 상태에서도 열기가 쉽게 식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불판에 남은 열로도 부탄가스가 가열돼 폭발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눈으로 확인하셨죠? 특히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게 되는 명절에는 휴대용 레인지를 사용할 일이 그만큼 더 많은데요. 그렇죠. 더욱이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자칫하면 더 큰 인명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부탄가스통이 과열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날 오후 산소에 가지고 갈 음식을 챙겨들고 나갈 채비를 하는 수호씨. 열심히는 해요. 참. 한 2주일 먹는 거 있네요. 조심해서 잘 댕겨와야 혀.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요. 조카 타로와 함께 그간 미처 돌보지 못했던 할아버지 산소를 추석 전에 미리 벌초해둘 계획인데요. 평소 숨쉬기 운동이 전부였던 수호씨. 이거 어째 7살짜리 조카 타로를 따라가기에도 힘에 부칩니다. 타로야! 같이 좀 가자. 이거 하나 들어, 이거! 들어. 너 들어가, 이거 하나 들어! 그렇게 숨을 헐떡이며 가까스로 도착한 산소. 할아버지, 수호 왔습니다. 올해는 꼭 그런데 이때 옆구리를 꾹꾹 찔러대는 타로 녀석. 타로야, 조상님한테 인사드릴 땐 좀 얌전히 있어야지. 삼촌 그게 아니라 이번엔 뜬금없이 비석을 가리키는데요. 글쎄 알고 보니 여긴 백씨 가문이 아닌 김가의 묘지였던 것. 여기가 아니네. 가시죠. 너무 오랜만에 찾은 터라 묘소의 위치를 그만 착각한 수호씨.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는 법. 이번엔 비석부터 먼저 확인한 수호씨. 장가도 취업도 못하고 3년간에 처음 찾아온 산소인데다가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것이 죄송스러운 마음에 더욱 정성을 다해 풀을 깎아내는 수호씨. 벌초가 끝나고 난 뒤 가지고 온 음식들을 올려놓고 조상님께 공손한 예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항상 삼촌을 졸졸 따라다니는 사랑스러운 조카 타로와 함께 여유롭게 장난을 치던 그때 타로야, 옷 타는 냄새 안 나냐? 또 뭐가 타고 있을까요? 곧이어 사람들의 비명소리까지 들려오는데 산불이 난 곳을 알아야 탈출을 하는데 도무지 어디서 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 다급해진 마음에 무작정 아래로 내려가 보지만 이미 대피로는 불길에 휩싸인 상황. 이번엔 발길을 돌려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는데 설상가상 이들이 올라간 곳은 또 절벽 아래 낭떠러지였던 것.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방에서 전해지는 산불의 열기와 거름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하는 타로. 우선 먹다 남은 물을 수건에 적셔 타로에게 건네고 그렇죠. 이렇게 무작정 산을 내려가다가는 더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한 수호씨. 그나마 주변보다 불에 탈만한 나무가 적은 할아버지 산소로 다시 돌아오는데 큰일 났네요. 애써 침착하게 신고 전화를 하는 수호씨. 여보세요? 예, 여기가 그 사장리 전무산인데요. 불이 났어요, 불이. 예, 빨리 좀 와주세요. 아직까지 불이 난 곳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이미 무섭게 번진 산불로 인해 고립된 상황. 잠시 후 다행히도 신고 전화를 받고 빠르게 출동한 구조대가 화재 진압을 시작했고 다행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구조될 때까지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결국 불길이 잡힐 때까지 안전한 곳에 피해 있기로 하는데 만약 산불이 난 상황에서 대피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일단 주변에 탈만한 것들을 모두 치우는 것이 급선무. 좋은 생각이죠. 일단 엎드리고 머리부터 좀 숙여. 그리고 산불의 열기를 피하기 위해 몸을 최대한 낮추고 바닥에 엎드린 채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하지만 이렇게 피해 있어도 점점 더 뜨거워지는 산불의 열기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고 이러다가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 직접적인 산불로 인해서 피부나 호흡기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지만 산불의 중심점 온도가 약 1500도 가까이 이르게 되고 이때의 복사열이 약 120kW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산불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복사열로 인해서 피부나 호흡기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는데요. 뜨거워. 불길이 잡힐 때까지 버티려 하지만 산불의 엄청난 열기에 어린 타로의 몸은 견디기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이때 우연히 수호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타로 잘 들어야지. 그리고 얼마 후 진화대원들에 의해 산불은 진압됐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긴박한 상황에 놓였던 수호 씨와 타로가 너무도 멀쩡히 그것도 다친 곳 한 군데 없이 살아있었다는 사실. 조카 타로와 부둥켜 안고 참았던 눈물을 흘리는 수호 씨. 잠시 후 구조대원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는데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하셨어요? 벌초를 하러 산에 올랐던 수호 씨와 타로는 삽시간에 번진 산불에 고립됐는데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순간 수호 씨가 우연히 발견한 이곳으로 인해 두 사람은 산불의 엄청난 열기 속에서도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뜨거운 산불의 열기로부터 두 사람을 보호해준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일단 기분이 좋아지는 문제입니다. 수호 씨가 처음으로 잘한 일이에요. 오늘. 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산불로부터 보호를 했는데 무엇일까요? 네. 일단 한석준 씨 말씀부터 한번 들어봅니다. 다녀오세요. 네. 산불이 났을 때 사람이 죽는 이유는 화상인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많은 이유는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질식해서 죽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산불이 몸에 그러니까 정말 불이 직접적으로 닿기도 전에 그 열기 때문에 죽습니다. 아까 중심 온도가 1500도라는 전문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열기가 확 오면은 불이 정말 닿지도 않았는데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사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로와 백수호 씨도 굉장히 뜨거움을 느꼈을 겁니다. 산속에서 산불이 다가오고 있는데 마치 불이 가까이 오진 않았지만 그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 걸 느끼고 열기를 어떻게든지 피해야 되는데 주변에 딱히 뭐 피할 만한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바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져왔던 그 은박 코팅이 되어 있는 돗자리였어요. 그거를 이불처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불이 다가올 때 뭐 불이 정말 만약에 불이 몸에 닿는다면 그럼 어쩔 수 없겠지만 멀리서 열기로 사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거를 돗자리를 이불처럼 조카와 함께 뒤집어 쓴 겁니다. 그래서 열기가 와도 은박 표면에서 이렇게 다 반사가 돼가지고 그냥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정답은 백수호 씨가 조카를 안고 돗자리를 뒤집어 썼기 때문. 위기 탈출 넘버 1. 산불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지만 산불에 둘러싸여 대피할 수 없었던 두 사람. 더욱이 뜨거운 열기로 인해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였는데 야, 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삼촌, 뜨거워. 뜨거운 기운을 피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던 수호 씨. 그때 눈에 띄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알루미늄 돗자리. 위기의 순간 급한 대로 뒤집어 쓴 알루미늄 돗자리로 인해 두 사람은 운 좋게도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알루미늄 돗자리가 어떻게 산불의 뜨거운 복사열을 차단해 줄 수 있었을까요? 복사열이란 중간에 어떠한 장애물 없이 마치 햇볕처럼 전해지는 파장으로 그만큼 열 전달이 직접적이고 순간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겨울철 난로불을 쬐고 있는 상황을 떠올려보면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데요. 겨울철 난로 가까이에서 불을 쬐을 때 누군가가 앞을 살짝 지나가기만 해도 순간 뜨거운 기운이 줄어드는데, 이렇듯 복사열은 무엇인가로 살짝 가리기만 해도 열기가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이 특징. 산불과 다소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뜨거운 열기에 둘러싸여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던 수호 씨와 다로 피부에 전달되는 복사열을 가리기 위해 알루미늄 돗자리를 사용했고, 이때 열을 반사해주는 알루미늄 소재의 특성으로 인해 시간을 벌어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루미늄 돗자리가 산불의 복사열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산불의 복사열을 가정한 할로겐 열풍기를 준비하고 그와 60cm의 간격을 둔 위치에 마네킹을 세워놓았습니다. 우선 온풍기를 틀기 전 마네킹의 표면 온도는 25도. 잠시 후 열풍기 전원을 켜고 열풍기의 열이 달아오를 때까지 15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온도를 측정해 본 결과 100도를 조금 넘는 상황. 불과 15분 만에 75도 이상 온도가 상승했는데, 자, 그럼 산불이 났을 때 뜨거운 열기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의 적신 수건과 또 수호 씨의 목숨을 구해줬던 알루미늄 돗자리의 경우 복사열을 피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처음 열풍기 전원을 켜지 않은 실온에서의 온도는 알루미늄 돗자리의 뒤쪽은 25도, 물의 적신 수건의 뒤쪽은 23도로 물수건이 2도가량 낮았습니다. 본격적인 실험 시작. 마네킹 앞에 놓인 열풍기의 전원을 켭니다. 약 10여 분이 지났을 때 수건에 적신 물이 서서히 증발되는 것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그렇게 15분이 흐른 뒤 먼저 측정한 물수건의 표면 온도는 101도. 그렇다면 실제 사람이 피부로 느끼는 온도라고 볼 수 있는 수건 뒷면의 온도는 46도. 많이 낮춰주네요. 다시 말해 물에 적신 수건이 열풍기의 뜨거운 열기를 55도 가까이 막아줬다는 사실. 자, 그럼 알루미늄 돗자리의 경우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표면 온도를 먼저 측정해보는데 이때 나타난 온도는 141도로 단 15분 만에 이렇듯 높은 온도 상승을 보인 알루미늄 돗자리의 표면. 그렇다면 과연 피부에 전해지는 열기는 얼마나 될까요? 알루미늄 돗자리를 들치고 그 안의 온도를 측정해보니 측정된 온도는 28도로 3도밖에 안 올랐어요. 이렇듯 산불을 가정한 할로겐 열풍기를 틀고 15분이 지났을 무렵 알루미늄 돗자리의 표면 온도는 141도까지 무섭게 치솟았지만 알루미늄 돗자리가 열을 반사해주고 막아준 덕분에 사람의 피부가 느끼는 온도는 28도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 산불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복사열로 인해서 피부나 호흡기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흔히 가지고 다니는 알루미늄 돗자리를 이용을 해서 복사열을 차단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그 피부나 호흡기 화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성묘나 벌초 등을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추석. 어느 때보다 산불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데요.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사람의 실수로 일으키는 불. 그 중에서도 특히 명절에 발생하는 산불의 경우 주로 성묘를 한 뒤 쓰레기를 태우거나 혹은 묘소에 피우는 향 또는 고인에게 올린 담배 등이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씨를 다룰 때에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초상의 턱인지 얼떨결에한 행동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수호 씨와 다로. 그리하여 이번에도 파란만장했던 백수호 씨의 명절 준비는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이제 곧 다가오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이는 만큼 평소보다 사건도 많고 탈도 많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추석 연휴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미리미리 대비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